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직 좀 목소리가 편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래된 회원과 통화를 하면서 반성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장기 매매가 뭘까? 중장기로 투자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회원분들 중에서 혹은 뭐 어떤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은 그런 주식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오전 시황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단 S&P 500 지수를 볼까요? 일단 S&P 500 지수를 보면 잠시만요. 자꾸 이제 뉴욕 증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뉴욕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도 하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뉴욕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 증시가 꼭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특히 뉴욕 증시 중에서도 저희는 S&P 500을 기준으로 하니까 S&P 500이 하락을 할 때 우리 증시는 그거보다 더 무섭게 하락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이 전고점을 일단 이 넘는 데까지는 한 35포인트 정도 남았고요. 한 1.2% 정도의 수치인데요. 거의 이렇게 V자, 누가 봐도 V자 형태로 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솔솔 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IMF의 어떤 그 성장 그 예상치들을 좀 참고했을 때 올해 19년도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렇게 하락한 내용들은 벌써 19년도에 우려하는 부분까지도 다 반영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고 하락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과매도된 부분은 상쇄되고, 이 하락한 부분을 벌써 내년에 어떤 그 전망치로 벌써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순간 이것을 넘을 것이다라는 시장 분위기도 많습니다. 근데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렵죠. 그 예측의 단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그냥 그 추세를 따라 밀고 나가는 것이죠. 홀딩하는 것이겠고,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매도하면 그만인 것. 뭐 이렇게 제가 일단 오전 시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세가 쭉 상승하고 있을 때 지금이 고점이다, 더 갈 것이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점을 치고 꺾였을 때 여기에서 고점이 형성되었구나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 이것이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라고 한다면 사실 아주 고수일 경우에는 뭐 이런 가격에서 매도를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꺾여져 내려올 때까지 시장을 좀 관찰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냥 홀딩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패해서 내려온다면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든지 매도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예측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S&P 500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우리 지수도 꾸역꾸역 계속 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 속도가, 이 상승 속도랑 이 상승 속도 그 기간이라든지 어떤 수급의 어떤 모습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때인 거죠. 요때의 어떤 상승폭보다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폭이 좀 약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떤 패시브 물량이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이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한 7조 정도를 외국인 수급이 넘어서면 좀 이 정도면 매우 좀 탄탄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로써 벌써 보니까 6조 8,500억. 잘하면 내일 7조도 갈 수 있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딱 7조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7조를 넘어서면 어떤 수급의 어떤 좀 균형이 매수 쪽으로 기우는 것도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300포인트를 갈지 2400포인트를 갈지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만 좀 보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와서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도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 시황 혹은 뭐 뉴욕 증시 모두 좀 봐야 됩니다. 좀 더 봐야 되고,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전고점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매도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섭더라도 지수를 믿고 그냥 홀딩하는 것을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실게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시황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종목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자기 반성, 그러니까 저의 어떤 반성도 할 겸 회원과의 좀 오랜 통화에서 좀 다시 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말씀드렸고요. 이야기했던 거는 단기 매매가 뭔가 혹은 장기 매매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사서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빠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사서 사고 팔고 보다는 그냥 여기서 사서 한 번에 여기까지 와서 매도하는 것, 이것을 모두 꿈꾸는 것이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매가 가장 좀 멋진 매매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기 매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 회원분의 좀 직설적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장기 매매를 좀 이렇게 잘했었고 잘 유지했었는데 2017년도에 상승장 때 조금 단기 매매가 좀 많아졌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너희들 역시 같이 좀 움츠러든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장기로 투자했을 때가 수익률이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고백해 보면 저희도 조금
확실히 많이 좀 웅크려졌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10월에 강한 하락이 있었을 때 그때 기억이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분명 그때와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세를 혹은 어떤 좀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야겠다라는 이런 종목보다도 혹시 종목이 매매한 순간에서 조금 흔들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도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성하고 꾸준히 이제 노력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단어라고 보면 ROE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변동성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기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이 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뭐 시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세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BPS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안에 EPS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주가는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시세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시세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BPS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흔치 않고 보통 EPS 정도로만 실적의 어떤 마디마디를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경우 역시도 EPS가 올라가는 게 확인되잖아요. 현재 과거고 이게 과거의 어떤 실적인데 오늘날 현재 실적을 확인해 보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매매해야지라고 하면 주가는 벌써 여기서부터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EPS 매매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BPS 매매 같은 경우에는 BPS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만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높은 곳에서 매매하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BPS나 EPS 매매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요. 오늘 신문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어떤 뉴스를 좀 보니까,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어떤 그 투자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을 간단하게 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좀 떠올라서 생각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ROE가 18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만 한다면,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나는 영구 보유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ROE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ROE는 핵심 지표이죠. 특히 투자자에게 있어서 ROE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성과를 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ROE가 어떤 회사는 3이고 어떤 회사는 30이라면 얘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ROE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ROE와 변동성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ROE가 계속 한 18 정도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해볼게요. 사실 이 ROE가 18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이익이, 순이익이
순이익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복리로.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시세는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의 방향은. 근데 이 주가의 방향을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막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이렇게 막 움직였을 건데 이것을 길게 늘려뜨리고 보니 상승 추세였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ROE가 일정 구간을 유지하다가 꺾일 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ROE가 일정 구간을 유지하다가 상승할 때, 그리고 ROE가 다시 아주 높은 단위에서 유지하다가 낮은 단위로 하락하고 횡보할 때, 요때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에 ROE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좀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러다가 ROE가 갑자기 뭐 한 4, 뭐 5, 요 정도로 유지했던 ROE가 한 10, 15까지 이렇게 확 올라가면 주가는 아주 급등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ROE가 높은 단계에서 유지를 하면 일정 부분 안정을 취한 이후에 서서히 우상향합니다. 그러다가 ROE가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ROE가 다시 낮은 단계에서 횡보를 하면 주가가 빠진 이후에 왔다 갔다 다시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것은 ROE가 이 높은 단계로 유지하는 구간,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하는 구간, 이 구간을 매매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ROE 시세를 보지 않고 ROE만 보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ROE가 15, 15, 15 뭐 이렇게 유지하던 애다가 갑자기 어떤 이 이슈로 인해서 10, 5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 초입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주가는 쭉 이렇게 우상향하던 것이 확 꺾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그랬을 때 사실 요거에 대한 좀 허무함도 있겠죠. 이 고점에서 팔았다면 이런 허무함도 있지만 워렌 버핏은 ROE가 높이 유지되는 이런 기업이라면 저점에 사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고 ROE가 끝나면 매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 이 저점과 고점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ROE가 높은 곳을 유지하고 있다가 ROE가 꺾일 때 매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도의 위치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밑에 내려와서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위치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가의 위치는.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어떤 실적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ROE를 그냥 이렇게 그어볼게요. 좀 편의상. 그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을 이 시세, 주가로 잡을 것이냐 ROE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가 나눠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높은 ROE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마디마디의 수익을 취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단기 매매자 혹은 뭐라고 저는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겠지라는 환상에서 단기 매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마켓 타이밍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실적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입니다. ROE가 이렇게 쭉 유지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다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 이 흔들리는 이 변동성 안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것이 장기 투자의 기초라고 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단기 매매는 물량에 대한 어떤 여유가 없이 정해진 어떤 비중만큼 딱딱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장기 투자는 일단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ROE가 높이 유지되는 어떤 기업을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쭉 가겠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좀 편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주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높은 구간을 다 놓치고 요 정도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물량이라는 것이거든요. 물량을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이 ROE가 유지되는 것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가라는 것은 이 변동성이 있을 거야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ROE 이의 이 기준값보다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 있잖아요. 이런 단계에서는 보통 단기 매매자들이면 매도를 하는 위치이겠지만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물량을 더 실는 이런 기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랬을 때 실제로 주가의 위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매도 이후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요 위에까지 와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 좀 말이 조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단기 매매 혹은 장기 매매 저는 어떤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맞고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도 사실은 기준은 어떤 ROE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실적 ROE나 EPS의 어떤 실적의 고민 없이 그냥 시세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매수와 매도는 일단 저희의 어떤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ROE와 EPS가 유지되는 이런 높은 종목에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그런 종목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장기 매매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올해 말까지로 좀 목표를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후성이라는 종목.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얼마라고 했었나요? 잠시만요. 요거를,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8,000원, 12,000원이구나. 예. 후성이라는 그 종목을 연말까지 보고 지금 8,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뭐 중장기 종목으로 후성이라는 종목이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후성이라는 종목도 사실 만약에 ROE가 이렇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이런 입장,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ROE가 18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혹은 유지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9, 2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ROE가 저는 한 15 이상이면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한다고 보는데요. 높은 단계를 한 15라고 봤을 때 후성 같은 종목은 ROE가 한 그 위에 한 18 정도로 유지하는데 살짝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이렇게 갈 것이겠죠. 뭐 이런 변동성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변동성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안에서 뭐 매수와 매도도 가능하겠지만 이 ROE가 유지되는 어떠한 뭐 1년 혹은 2년 이 사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카페는 올해까지라고만 적어놨는데 그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빠졌을 때 추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장기 투자이고, 그러려면 현금 보유가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이것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워렌 버핏은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현금 흐름이 본인이 소유한 어떤 보험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종목을, 강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계속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섭도록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 가격보다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겠지만 장기 투자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물량을 더 실는 경우이겠죠. 근데 그것의 기준은 ROE나 EPS가 될 것이라는 거죠. ROE나 EPS가 유지된다면, ROE나 EPS가 유지되는 좋은 회사라면 장기 투자로서 좋은 어떤 종목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 경우에는 하락할 때를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한 120 정도의 하단 정도, 볼린저 밴드 120 중심선으로 승수 2값으로 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가, 혹은 중심값 정도 상승을, 이거죠. 그런 좋은 회사가 횡보할 때는 하단이 좋은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고, 상승할 때는 중심값이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상단 하단이 있을 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저 혼자는 정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의 어떤 기본은, ROE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것은 기본이라고 봐요. 이것들이 높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인 것이고, 그 안에서 추세의 어떤 마디를 취하는 것이 단기 매매자일 것이고, 장기 매매는 오히려 하락할 때 물량을 더 실어서 가는 것. 그래서 단기 매매자들이 빨리빨리 회전하는 어떤 이러한 수익률보다도 물량을 많이 실음으로써 한 번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저는 워렌 버핏 관련한 어떤 조금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방법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볼린저 밴드 120을 주로 많이 깔고 봤었잖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중심선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했었고, 대신에 ROE를 저는 17, 영업이익률 17 이상을 해자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원분과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최근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 조금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볼린저 밴드 120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기술적인 이야기도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죠. 만약에 후성 같은 회사가 ROE가 꾸준히 이렇게 유지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그렇게 된다면 상승할 때는 이런 중심선, 이런 하단에서 물량을 더 실을 수가 있겠죠. 혹은 하단에서만 물량을 더 실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과 함께 빠졌을 때는 더 좋은 기회로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ROE가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예전에 제가 후성이란 그 종목을 4,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 회사는 저희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1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 이상도 더 멋지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의 어떤 가격대는 길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고,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아직은 뭔가 타이밍이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 취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가입한 저희 그 회원과도 잠깐 짧은 통화를 했었는데, 그 회원은 저희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것과 본인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것. 그래서 이 회사의 ROE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인가라는 것을, 그런 회사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전에 뷰웍스를 발견했을 때처럼, 뷰웍스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성과를 내는 회사라면 볼린저밴드 이 하단 정도는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고 물량을 듬뿍 추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또 인터로조라는 회사, 최근에 다시 또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멋진 어떤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망할 것처럼 빠지는 이런 무서운 자리들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보유하고 있는 고영이라는 종목, 이 고영이라는 종목은 저희는 최근에 좀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고영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회사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이런 볼린저밴드 하단이 전혀 무서운 자리가 아니고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회사의 실적을 파악하고 있을 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실적이 매 분기마다 아주 디테일한 그런 실적이 아니고요. 연 단위로 ROE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느냐. 다만 분기의 실적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무서운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락이.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빠졌던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장기 매매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매매를 즐겨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내가 작아졌지? 왜 이렇게 뭐에 이렇게 겁을 먹었지? 잃을 게 많아져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항상 입에 닳도록 이야기했던 리노공업 같은 회사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 30%를 꾸준히 유지하는 회사예요. ROE도 한 평균적으로 17에서 한 18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회사. 근데 최근에까지도 그랬지만, 조금 최근에는 ROE가 조금 하향되긴 했지만 아직도 엄청난 회사 중에 하나이죠. 이런 회사들, 이런 장기 투자를 해서 끝까지 가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라면 제가 가장 크게 보는 볼린저밴드 상 120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80도 보고 50도 보고 20도 보지만, 장기 투자를 할 때는 120을 보고, 그리고 추세가 확 살아있을 때는 50을 보고, 그 단기로 매매할 때는 볼린저밴드 20을 보기도 하는데요. 장기 매매로 할 때는 120을 봤을 때 실적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이렇게 볼린저밴드 하단은 결코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구간이었겠구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가 그 회원들에게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ROE를 첫 번째로 보고요. 이 ROE를 어떤 영업이익으로, 얼만큼의 영업이익으로 잘 회전하는지, 근데 이 ROE를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가 그냥 배당만 준 것인지, 혹은 부채를 사용한 것인지, 그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보는 내역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ROE가 10 이하로 거래되는 것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다 연관되긴 하지만, 어떤 좋은 회사는 일단 싸지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시장이 확 꺾일 때 덩달아 좀 빠지는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비쌀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 자체도, 그리고 그 회사의 상품 자체도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시장 점유율도 많고, 근데 ROE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장기 보유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ROE를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메디톡스를 길게 놓고 보면 ROE가 아주 높게 유지되는 이런 구간들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저의 관심 종목에는 뭐 테마가 좀 있는데요. 12월 말 결산법인 뭐 실적으로 해서 좋았던 회사들 혹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종목 그리고 ROE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관심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데요. 저희가 최고로 치는 것이 ROE라는 것, 그리고 이 ROE의 의미가 장기 투자자를 위한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고, 그 장기 투자를 하는데 가장 필수가 ROE라는 것이고, 그 장기 투자에는 좀 볼린저 밴드를 넓은 것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근데 가장 핵심은 그것들은 다 기본이라는 것이고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이 많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일반 회사원들이 좋죠. 아직은 직장인인 사람들 계속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좋은 회사에. 이러한 현금 흐름도 좋고요. 아니면 주식비 중에서 일부를 떼어놓는 현금도 좋을 수 있고, 혹은 CMA에 아예 채권형의 어떤 형식으로 CMA에 있는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적금의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에 몰빵 플러스 신용까지 하면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몰빵, 신용 투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가 좋고 나쁜 것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고요. 다르다고 보고 뭐가 맞고 틀리다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방법으로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좀 도움이 됐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ROE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볼린저 밴드도 깔아서 보기도 하고, 시장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저희도 최근에 시장에서 위축되다 보니 분명히 ROE가 증가하고 좋은 회사인데도 좀 겁먹었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반성을 하고요. 저도 다시 예전으로 좀 이렇게 겁없던 시절로 돌아가서 좋은 회사라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과감하게 매수하고 장기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매매로 다시 좀 제 마음도 가다듬고 노력할 것이고, 이번 연도에 사실 저희가 기본적 분석 관련한 책들의 관심 책들을 좀 올리기로 했는데요. 아직 못 올렸는데요. 좀 고민해서 더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이번 연도에는 좋은 회사들에 대한 목록들을 더 파악해서 과감하게 낮은 가격 혹은 적당한 가격이 왔을 때 꼭 매수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어떤 보조지표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어쩔 때는 시장도 그닥 중요하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랬을 때 아무튼 분리해서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하겠고요.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길 바라겠습니다.